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농담도 하셔도 좋고, 시장에 대한 토론이나 의논, 이런 것들을 하셔도 좋고요. 또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그렇게 물어보셔도 좋고요. 어쨌거나 어떤 얘기든지 다 좋으니까 유튜브에 조금 좀 이렇게 궁금하신 점, 이런 점 좀 많이 올려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기 시작을 했고요. 네, 브레이던 어느짱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눌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도 올려주신다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에서도 또 부족한 이야기들은 또 채팅으로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레이너드 짱님이 계시니까 토비는 또 브레이너드 짱님이 선거짱 그러시니까 선거짱. 토비가 토비짱 그러는데요. 네. 참 토비 참 신기해요. 네, 내일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네. 휴일이라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또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먼저 해주시죠. 일단 오늘 일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좀 감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장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매도세를 보였고요. 오후장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변곡점에 대한 형성이 중국의 PMI 지수 발표 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시점은 이 중국의 시장 개장 시점이었고요. 개장 시간에 맞춰서 중국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달 기준보다는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코로나 봉쇄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기조다 라고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49.6 지수 나왔는데요. 사실 장이 열리기 전부터 해서요, 중국을 견제하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구매자, PMI 지수에 대한 발표가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확장되는 과정이고요.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경기가 수축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장이 열리기 전부터 해서 PMI 지수가 50이 넘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사인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글로벌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들, 이 내용들은 시장의 악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워낙에 중국에 대한 이 쇼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 당국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기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50지수 이하, 그러니까 이 하회하면서 이 발표가 앞으로 중국 정부를 통해서 적극적인 이제 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다, 펼쳐야 된다 라는 해석으로 해서 오늘 시장이 좀 반겼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있었던 위치보다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 속도를 보였고, 그리고 50지수 언더, 그러니까 하회하면서 경기 수축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오늘 증시가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모습들은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한 수급에 그대로 연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결과적으로 했을 때는 어제 이어서 연속적인 양봉의 마감이었고요. 그리고 확대 보면은 꽉 찬 양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봉에서 보시게 되면요, 장 초반 때는 중국 증시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조정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10시 반부터 열리는 시점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지수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비율을 보셔야 되는 거는 지수에 대한 흐름과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동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결과적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장 끝나고 시간의 단일가까지 해서 1조 원 규모가 들어왔고요. 3거래일 연속의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상당히 오랜만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일 전체적인 추이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 외국인의 수급 추이가 지금 현재 이 HTS에서는 파란색 이평선인데요. 자, 오전장까지만 해도 이 외국인의 매도세는요, 거의 900억에 가까운 매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900억 가까이 매도세였다가 보합권까지 10시 반 때까지 올라왔었고요. 10시 반 이후부터 해서 순매수세가 전환이 되었고 그 매수세에 대한 증가폭이 상당히 빨랐고 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장중에 후반때까지는 4천억 규모였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조금 더 포지션에 대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1조 원 규모까지 매수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서 걱정이 됐었던 거는 중국의 PMI 지수였는데 결론이 이거였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중요했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금리 인상으로 해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사이클이 나왔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나올 땐 이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좀 기조가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오늘과 같은 수급에 대한 배경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낙폭과대 인식, 저가 매수세, 하방 지지 이와 같은 시그널을 확인했다라면은 이제는 경기 부양 정책과 같은 사인이 나온다라면은 보다 더 적극적인 시장의 자세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는 이유, 저가 매수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보고 있지만은 다음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 또 정부와 민간 기관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좀 더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좀 전반적인 지표 발표나 시장에 대한 해석 자체가 투자 심리를 키웠던 긍정적인 사인이었다라고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앞에서 좀 중요한 얘기들, 좋은 얘기들 좀 해주셨으니까 저도 시장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 목요일 날 양선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이제는 쌍바닥 형태가 패턴이 됐으니까 뭐 이제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좀 왔다 갔다 뭐 그런 모습 나오다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일 휴일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계속 이렇게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6월달 시장도 좀 어느 정도 기대도 해봐도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3일 연속으로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들어서 현선물 시장에서 3일 연속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현물 시장에서 지금 오늘 한 1조 정도, 1조 573억을 샀네요, 외국인들이. 자, 근데 이 부분이 동시효과, 그러니까 단일가 전에, 오후장 동시효과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 매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딱 나오죠. 여기 5천억 정도 순매수였는데 5,500억 정도였었네요. 그런데 동시효과 때 한 5천억을 넘게 그냥 확 질러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이것은 저 프로그램 매수 형태로 들어왔는데요. 프로그램이 차익이 있고 비차익이 있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들어온 거는 비차익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차익 같은 경우는 뭐 선물은 팔고 현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데요. 비차익 같은 경우는 현물만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즉 오후장 동시효과 때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5천억 이상을 단일가에서 들어왔다라는 거는 뭐 향후에 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이 외국인들이 항상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지만요. 시장을 선물 갖고 그냥 갖고 놀아요. 아침에 뭐 조금 좀 괜찮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1,190억 정도 그 정도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란선을 보시면 그냥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면서 이때가 뭐 이때가 마이너스 1,700억 정도니까 뭐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뭐 한 30분도 안 됐겠네요. 불과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선물 시장에서 3천억을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수는 쭉 밀렸습니다. 하여튼 장중에 이 외국인들 선물 플레이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절묘하고 귀신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계속 좀 매수 포지션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갔죠. 그러다가 뭐 오후장에도 뭐 2천억 이상 순 매수하는 모습으로 마감된 그런 하루였었고요. 자,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국의 정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대형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본다라면 만약에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면 뭐 하반기 뭐 6월 초 중순뿐만 아니라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의외로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휴장이니까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휴일 후에 시장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휴일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장을 위한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걸 더 연속적으로 봐도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크게 눈에 띄었던 이야기는, 유럽연합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좀 모아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금지할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수치만 봐도 상당히 좀 좀 위협적인 러시아를 옥죄는 뉴스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러시아 원유 수입의 90%가량을 금지하겠다라는 합의가 좀 이루어졌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탈러시아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요.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대체 공급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기사글을 보시게 되면은, 유럽연합은 이 러시아 원유 금지에 대한 조치가 결국에는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는 압박으로 쓰이고 있는데,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수입 금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부의 송유관을 통한 이 육로에 대한 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열어주었지만은, 전반적인 해상에 대한 부분들이 막힐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장에서 바로 이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내용들은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에너지 의존도를 다른 국가, 다른 형태로 받는 것이 오늘 장에서 큰 포인트였는데,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이 대체 공급원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해상에 대한 이 러시아에 대한 보급이 막히게 되면은 사실 유럽연합에서는 크게 찾을 수 있는 이 대체 국가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가까운 카타르라든지 아니면 거리가 좀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와 같은 국가에서의 공급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에서 찾기 때문에 오늘 대체 공급원에 대한 이슈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들도 있었지만은 조선주라든지 이와 같은 대체 공급원에 대한 포인트로 해서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는 천연가스나 원유에 대한 수입을 줄인다라면은 무엇으로 전력을 채울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로 새롭게 전력 공급원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컸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오늘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체 공급원에 대해서 조선주들의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요, 사실 이 러시아에 대한 보급을 아닌 다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다라면은 카타르라든지 미국 안에서의 LNG 선박에 대한 공조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카타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의 전달되고 있는 LNG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된 LNG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미국에서 쉐일 오일이든 쉐일 가스든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좀 대체 LNG선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나왔다
할 수가 있겠고요.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모두 다 추세가 연속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주도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이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보시게 되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좀 지수 따라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저조한 모습이었는데 단기간의 상승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면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다시 한번 또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장기 이평선까지 넘어가는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에 대한 단기 추세 탄력은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에 대한 돌파가 또 시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시세를 좀 크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솔루션이 관계회사인 하나퀴설에서 미국에서의 공장 증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해외 현지 생산, 해외 현지에 대해서의 증설, 이와 같은 키워드를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또 딱 맞아떨어져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추세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사실 전반적인 이 태양광 종목들 모두 다 강했습니다. OCI도 장중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었고요. 5.8%대였고 신성, ENG 이와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는데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S 베어링, CS 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했는데 여기에는 대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야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 보급을 다시 한번 준비한다라면은 가장 이 규모적이나 추진력에 대해 봤을 때 독일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최근에 독일에서는 육상 풍력 규제 완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육로의 이 좀 뭐랄까 미관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육로 지역에 대한 이 풍력을 설치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력 공급에 의한 이 전력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풍력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오늘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CS 베어링, CS 윈드와 같은 종목들이 강했고요. 자,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CS 윈드와 CS 베어링에 대한 주가 흐름은 조금은 등락에 대한 시세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CS 윈드를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장에서 10%대 상승세 보였었고요. 그리고 단기 또 중기 이평선에 대한 만남이 좀 있었는데, 자, 상단에 대한 매물대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나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가는 추세가 나왔고요. 이 때문에 다음 매물대 상단까지 쉽게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준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단번에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단계적으로 매물대에 대한 진입을 원만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CS 베어링에 대한 추세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했을 때는요, CS 윈드보다는 CS 베어링을 좀 더 우선적으로 최선호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파급력이 움직일 수 있는 동반 종목들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룹핑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선거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선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새 정책에 대한 기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가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안 준비인데요. 일단은 국내 전체 총생산, 전력 총생산 규모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대 때까지 전력 공급의 비중을 5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크게 요하는 그 같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안에서도 이 풍력 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도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CS 베어링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현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과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은 탑픽 종목 안에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는 마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할 얘기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요거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태양광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뒷북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로써 수익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 차트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예요. 이때 지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뒷북 치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 뒷북을 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어디서 저 뭐 3만 원, 이때 어디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한 60% 수익이 넘으니까요. 자, 요런 것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따라가서 잘못 물리면 크게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쫓아가시는 거 그거는 안 될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될 얘기고 또 충분히 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강 MNT도 마찬가지였죠. 저 밑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뭐 한 24%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발생돼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오늘 이게 올라온 이유는 뭐 앞에서 이강무 전문가도 얘기를 했지만요.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더 강했습니다. 자, 이유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ESS를 이렇게 실증 사업을 실시한 거는 태양광 쪽에는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를 ESS에다 저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 현장에서 쓰는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ESS로 실증 작업을 마쳤는데 풍력은 아직까지 그걸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풍력 발전에서 나온 전기, 뭐 요거도 ESS로 저장하는 그런 실증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다들 굉장히 좋았었죠. 굉장히 좋았었는데 풍력 쪽이 더 강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벌써 지난주에 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좀 움직였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차원이라서 이 풍력 쪽이 오늘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자,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거는 아까 EU 쪽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원유를 90%를 뭐 수입을 제한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어요. 나는 할래, 제재해야 돼, 아이 나는 못해. 이렇게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6차에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속 그동안 반대하던 쪽이 헝가리 쪽이었죠. 헝가리 쪽이었는데 그쪽은 뭐 같은 독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러시아 쪽하고 뭐 그렇게 좀 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쪽에서 계속 반대를 했는데 뭐 헝가리 쪽 같은 경우는 육상으로 이래 수송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허용을 해줄게 니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러시아산 원유가 수입을 줄이기로 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또 그 전에 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신재생 에너지 목요일 날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풍력이나 뭐 이런 것들 2030년까지 지금 수준에서 4배로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10배로 증설을 할 거예요. 그때가 되게 되면 뭐 지금 당장 그때 가갖고 1년 만에 뚝딱 해치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투자는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이런 정책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 뭐 단기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대선 과정에서 나온 얘기 있죠. R이 100이라는 얘기. 요게 신재생에너지 100%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 뭐 그다음에 BMW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요. 이런 쪽은 R이 100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로 100% 제품을 만들 거예요 라고 다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뭐 그러면 쟤네들 가입했으면 뭐 우리랑 상관없는 건가? 아니죠.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저기에 애플이 저 사과가 하나 캡처돼 있죠. 그리고 제가 캡처해 놓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안 쓰면 거래 끊는다 너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지금 바로 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니까 정부에는 뭐 조그만 거 법을 어기고 그러면 벌금 좀 내면 되죠. 그런데 이 거래처는 그리고 슈퍼갑 정도의 위치에 있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그런 거래처에서는 야, 니네 100% 신재생 에너지 써. 그러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3.09 테라와트시입니다. 뭐 엄청난 양이죠. 자, 이만큼을 작년에 전력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그런데 우리나라 상위 5개 업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이죠. 상위 5개 업체가 쓴 전기가요. 47.67 테라와트시입니다. 자, 그러면 43 테라와트시를 만들었는데 5개 회사가 쓴 전기만 하더라도 47.67 테라와트시를 썼으니까요. 이거 RE100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 기업들 보면 지금 조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뭐 이거 재생에너지가 있어야지 쓰죠. 그리고 또 뭐 자기들이 나서서 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죠. 뭐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 뭐 기업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뭐 그거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종목을 몇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선 ENT라는 종목인데요. 좀 생뚱맞죠? 인선 ENT. 그 폐기물 업체인데 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폐기물 업체예요. 자, 그런데 이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가 인선 모터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에서 이 폐배터리를 수집하고 뭐 운반하고 그다음에 뭐 남은 그 잔존 가치 같은 거 측정하는 그런 폐배터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적어도 인선 ENT도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풍력에서 ESS를 실증 사업을 하는 거요. 그게 전기차에서 쓰고 남은 거 전기차의 보통 수명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2차 전지가.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000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요. 2025년도 이후에는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인선 ENT 같은 경우도 충분히 폐배터리 관련주로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전에 기상캐스터처럼 한번 기상도 갖고 와서 막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티벳 고기압, 태평양 고기압, 뭐 편서풍, 라니냐 현상 막 그러면서. 자, 올해는 라니냐 현상이 굉장히 좀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기상 예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태풍 오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투기적으로 움직입니까? 폐기물 관련주들이 상당히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태풍이 올 때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 다지는 국면이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 가신다라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OCI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CI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이죠. 자, 이 태양광이나 태양광 패널이나 아니면 저 반도체, 저거를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그런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폴리실리콘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거대한 굉장히 큰 전기로에다가 모래를 거기다 퍼담습니다. 모래를 퍼담아서 전기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폴리실리콘이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 폴리실리콘 업체 게임이 안 됐어요. 이 OCI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쪽 이런 쪽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세를 물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OCI도 마찬가지 미국의 투자 계획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거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 자체는 지금 좀 올라왔어요. 뭐 며칠 전에 좀 한번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지금 그 위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때 며칠 전에 슈팅 나왔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윗거리도 좀 달고 그런 모습이니까 요거도 뭐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본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있죠. 요거 지난주에 제가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참 자리 자체가 참 되게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자세한 기업의 내용은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추천주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일단 패스하기로 하고요. 그때는 원전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행운인지 불운인지, 자, 그거는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한데요.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외치면서 이 뭐 풍력이나 태양광 쪽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죠.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원전은 일단 제쳐두고 풍력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제주도에 풍력 단지 있는 거요. 그거 이 두산중공업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풍력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전에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년간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도 굉장히 열심히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어려운 시기들 전부 다 이렇게 지나갔고, 뭐 나름대로 자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제는 자기가 자기 앞가림들 이렇게 하니까 뭐 자회사들이나 이런 데 대한 리스크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흑자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뭐 그 SMR 소형원전이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 이런 자리는 지금 뭐 분할해 갖고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SMCNC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 영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죠.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화 제작사까지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송 연예라는 카테고리까지 확장이 되면서
엔터테인먼트의 종목들까지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앞으로 컨텐츠에 대한 시장 포인트가 있다라면은 SM그룹 안에서 SM CNC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SM CNC를 보기 전에 SM 전반적인 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이요. 최근에 이야기들이 조금은 이 답보가 좀 있지만은 카카오라든지 CJ 등에서 이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 인수를 에 대한 이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가 가장 큰 거론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뭐 CJ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양사가 모두 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매입에 대한 인수전이 좀 있다라 이런 내용들이 오간다라면은 관련된 그룹주들의 움직임들 상당히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든 CJ든 SM과의 협력 관계가 된다라면은 앞으로 뭐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지분 투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혜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 영향력이 커지는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시장이 좀 더 커진다라면은 SM 그룹 내에서는 SM CNC 아무래도 여러 가지 컨텐츠 제작에 대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IP 사업권에 대한 내용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M CNC에 대한 역할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이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방송, 연예, 컨텐츠 섹터에 대해서는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컨텐츠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또 준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SM CNC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 보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지금은 이제 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조금은 제한된 등락 안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주가 흐름 봤을 때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 상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대응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큰 차트에서 보신다라면은 직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대가요. 과거 연중 매물대를 형성했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상단에 올라왔을 때는 좀 물량 테스트를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도 이 라인대까지 올라온다라면은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하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 접근은요, 뭐 시초가 접근 이야기 그대로 드리겠고, 상단에 대한 매물대를 진입하는 1차적 목표가 5,1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하단에서 추세가 받쳐지는 4,050원 라인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은 SM CNC입니다. 네, 저 앞에 수익률표가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때 2월 달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종목들이 좀 수익률 높은 것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아직도 봐줄 만한 한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좀 드릴 얘기는 저 종목은 한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네트는 CBDC 관련주죠. 뭐 CBDC는 그냥 낯서신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 CBDC 관련해 갖고 얘기들이 심심찮게 좀 나옵니다. 자, 며칠 전에 이 브레이너드, 우리 여기 유튜브에 브레이너드 짱님도 계시지만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디지털 달러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자, 앞으로는 전부 다 이 디지털 화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가야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미리 앞으로 갈 길을 여기서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보다 훨씬 더 이런 걸 일찍 시작한 나라가 중국이죠. 자, 뭐 중국 시장 예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4월 말 기준으로요. 지금 디지털 위안화 누적 사용한 게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2천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을 했어요. 누적 사용 금액이. 그리고 또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뭐 봉쇄도 하고 막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 차원에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소비 지원금을 준다 그래요. 정부에서. 근데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로 이 소비 지원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만든 그런 사람이 2억 1,000명을 넘었다 그래요. 자, 이거 중국 쪽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나중에는 이 달러도 마찬가지. 아마 중국이 이 나중에 디지털 화폐로 간다는 걸 미리 캐치를 하고 뭐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하려고 이렇게 먼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쪽이 그렇게 크게 많이 멀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냥 한은에서 디지털 원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냥 뚜렷하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다만 신정부에서는 내년도에 가상자산을 입법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 대통령 공약상에 뭐 가상자산 관련해 갖고 그런 얘기들 많이 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정식으로 입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법화가 되려면 그러면 그쵸,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의 경우도 지금 저렇게 지금 실증 사업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의 실험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자, 저기 화면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복잡하죠.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이 디지털 코인 같은 것들 이런 거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거래하려면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비밀번호가 단어가 뭐 16개가 있었던가? 뭐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이거 돈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안이 엄격한 그런 건데 일단 그런 거예요. 뭐 실증사업 처음에는 뭐 지갑도 만들어 보고 우리나라 내에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2단계에서는 국제 간의 거래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국제 간의 거래들도 테스트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모의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되는 CBDC 도입을 할 때 그때 그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 몇 종목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한네트를 좀 추천을 해 드리는데요. 자, 이 한네트 같은 경우는 그 CD기 같은 거 이런 거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ATM 같은 것들. 그런데 야, 디지털 화폐면 이게 형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ATM기나 뭐 이런 데다가 결제나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 한네트에서 할 일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일 당장 실행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있다가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번 쭉 치고 올랐다가 또 반납하고 또 쭉 치고 올랐다가 반납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한번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길게 달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뭐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매집을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CBDC 관련되는 얘기 나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두 자릿수 수익은 나오면 우습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자, 차근차근 저점에서 잘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내일은 장이 없네요. 내일은 장이 없으니까 모레
아침 시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의 질문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내용 주제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관심이 나온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비꼬야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이고요. 중국 도시 봉쇄도 해체 수준을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경기 부양정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죠. 자, 인프라 투자 확대되면 철강 관련주 잘 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적극성을 좀 띌 것이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가격에 대한 방어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포인트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졌을 때는 철강 관련주 동반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답변에 또 제가 또 다른 의견을 좀 드리면요. 철강 관련해서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접근, 물론 이제 건축 기자재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한편으로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를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들, 특히나 조선 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후판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선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랐었는데 후판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던 종목이요. 동국제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좀 많은 매출이 후판에 좀 수요가 있는 상태이고요. 조선 건조하는 데 있어서 후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한 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자재 가격의 가장 큰 비중이 후판에 있는데 대략 한 20% 정도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선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아무래도 리플레이셔에 대한 수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선박 선조라는 게 지금 이미 대기 중인 그러니까 오더를 받고 대기 중인 건조해야 되는 물동량이요. 지금 2년치가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곧 3년치를 채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 만들어지는 선재의 후판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서 보고 있어서 동국제강을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요. 지난해 하반기 때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찾고 추세를 돌려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추세에 대한 흐름들을 따라가는,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위치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철강 관련된 종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저도 한 가지 좀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DC 관련 말씀을 드렸으니까 CBDC 관련 질문에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중앙은행 통화가 가장 안전한 통화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상업은행보다 중앙은행으로 예금 유인이 클 텐데 이에 따른 상업은행의 뱅크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발행만 한다라는 그거지. 우리 지금 한국은행 있다고 시중은행들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뱅크런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코인과 공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던데 의견이 어떤지 그것도 물어보셨네요. 자, CBDC하고 코인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앙은행은 지금 우리가 쓰는 돈 있잖아요. 이런 거를 현금을 발행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사설로 하는 거, 예를 들면 피망 맞고 이런 데서 고스톱을 친다. 근데 그런 것들을 돈 주고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통용되는 것들은, 그쵸? 우리 실생활에서 통용되는 것들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신뢰도의 차이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코인도 한두 개 정도는 살아남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 그 두 개 정도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 그 외 코인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자산이죠. 얼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이 그 개발한 코인, 뭐 테라, 뭐 이런 것들 10만 원짜리가 1원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중앙은행에서 이 CBDC 관련해 갖고 뭐 저런 것들을 좀 한다라면, 그쵸? 이런 쪽들, 코인 쪽들 같은 경우는 극소수 빼고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 관련해 갖고는 말고 저 CBDC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뭐 이 한네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KCT라는 종목도 있고 K사인이라는 종목들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그냥 저기 인터넷에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옵니다. 쫙 나오니까 그걸 한 번씩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네트를 이렇게 추천해 드린 이유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흑자가 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흑자가 나고 뭐 어느 정도는 뭐 전년도 동기 비해서 줄어들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종목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내일은 지방선거 일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우리 증시는 휴장인데요. 이 일정 다음에는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고용보고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경기 부양 정책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일 휴일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목요일 날짜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